안녕하세요. 네, 잊을만 하면 얼굴 들이미는 바로미세입니다. 혹시 제 얼굴 잊어버리실까봐는 농담이고, 아무래도 스포일러 리뷰는 해야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촬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 얼굴을 보는 게 거북하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핸드폰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 가지 맞춰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나오시는 길에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네, 참 희한하죠.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인상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이런 동작을 취하고 다니는 제 꼴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잡소리는 이만하고, 제가 가이드 리뷰를 남긴 걸 보시고, 와, 극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죠? 네. 조금 자세히 유심히 들어보시면, 칭찬을 할 때도 반드시 단서를 달고 칭찬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익숙한 이야기에,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현란한 영상이 그걸 만회한다. 또는 스콧 데릭슨의 영화치고는 그에게 있어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역작이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단서를 달았었죠. 그만큼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 치자면 1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 1편이랑 토르 1편보다는 재밌었지만 아이언맨 1편이나 앤트맨 1편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순수한 재미로만 따지자면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영상미 하나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화려하고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 외의 영화 전체적인 완성도나 재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실망적인 영화도 아니었죠. 충분히 자기가 지향했던 목적을 달성한 영화였고 그런 면에서 가치와 의의가 있는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호불호는 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갈리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건 원작을 잘 아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로 나뉘는가 하면 원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 아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중에서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는 참 오랜만이지 않나,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보는 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이드 리뷰를 남겼던 걸 바탕으로 해서 스포일러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본이 있었죠. 사실 중반부까지는 평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아이언맨 1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배트맨 비긴즈랑은 더 비슷한 면이 많았었죠. 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것도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맹이는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은 비슷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도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그랬었죠. 근데 이게 참 마블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캐실리우스의 일화를 캐실리우스와 에인션트 원의 싸우는 장면을 도입부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영화가 시작할 때 이건 좀 지루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 장면을 도입부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초반부터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저는 정말 의외였었어요. 그런 화려한 영상을 처음부터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감탄을 하게 만들었었죠. 그 이후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등장시키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온 후부터도 전개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살짝 지루해질만 하니까 또 한 번 에인션트 원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와 하는 감탄사를 토해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루해질 만한 타이밍에 곳곳에 이렇게 영상미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각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지루함을 조금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장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각본의 구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머였죠. 사실 이것도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콧 데릭슨의 영화에는
유머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시시각각 계속 이제 조금씩 유머를 집어넣어서 관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었었죠. 이 유머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약간 갈리긴 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유쾌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배우들의 연기.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에서도 정말 가장 무게감 있는 배우들을 대거 기용했었죠. 그래서 개봉하기 전부터도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감탄을 했었는데 틸다 스윈턴은 말할 것도 없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마찬가지고 매즈 미켈슨 그리고 치웨텔 에지오포 거기다가 레이첼 맥아담스까지 이런 배우들 면면을 보면 정말 지금까지 나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중에서는 연기력으로는 가장 무게감 있는 캐스팅이었다. 근데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한 이유도 아마 각본의 부족한 면을 조금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것도 마블의 전략이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였죠. 치에텔 에지오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주 많진 않지만 옆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조하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에인션트 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레이첼 맥아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는 그 카르마타지 맞나? 카마르타지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중에 큰 부상을 입고 찾아왔을 때 그때 유체 이탈을 해서 레이첼 맥아담스를 내려다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 같은 게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과 비현실 또는 판타지의 경계 사이에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모로도 같은 경우는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계속 대립하는 역할이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빠른 전개가 빨랐다는 게 또 지루함을 좀 달래주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빠른 전개가 가장 돋보였던 게 어디였냐면 그거였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힘겹게 카마르타지를 찾아갔을 때 이제 에인션트 원을 만나고 에인션트 원과 실랑이를 벌이죠. 네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도 있다.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크 디멘션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크 디멘션은 나중에 나왔나? 아무튼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하고는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였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의사, 그러니까 즉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인션트 원이 처음에 이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자신은 그런 걸 기대하고 이 고생을 해서 카마르타지 찾아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보통의 영화라면 이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타임머신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설명을 해야 돼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는 미래에서 왔으니까. 무슨 미래에서 왔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실랑이를 벌이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믿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난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보여주고 말죠. 그러니까 몇 마디 말을 나눈 후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니까 그냥 차라리 보여주고 말죠. 눈을 open your eyes 하면서 눈을 떠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고 말죠. 그렇게 해서 짧게 처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대화로 이어지다 보면 분명히 관객들 입장에서도 지루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게 흐름도 늦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설득할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한 번 체험을 하게 되니까 대번에 그 에인션트 원의 말을 믿게 되고 그에게 가르침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갔었죠. 반면에 빠른 전개로 인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자면 아무래도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저마다의 캐릭터가 가진 개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개성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영화에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캐릭터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조금 부족했죠. 초반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인물인지 정말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를 해서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아주 짧게 전달하고 지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죠. 근데 이 캐릭터의 개성 같은 경우는 뭐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이거는 아마 마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으로 인한 것도 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작에서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이 성격이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영화 속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신감에 넘쳐있는 인물이고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의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싸가지 없거나 까칠한 캐릭터는 아니었죠. 수술하는 장면만 봐도 그 수술실에 있는 다른 스태프들하고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보통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원작에서 듣던 걸로 생각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를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만 이제 자신감에 넘쳐 있고 이기적이고 이 정도만 딱 전달하는데 그쳤죠. 그 이유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블이 안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블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다루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코믹스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 그대로를 영화에서 노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로 약간 변형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슈퍼히어로인데 뭐 세상을 지키는, 지구를 구하는 그런 슈퍼히어로 캐릭터인데 그렇게 막 싸가지 없는 데다가 까칠한 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인물로 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블이라면. 아마 대중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는 마블의 전략 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보다 한술 더 뜨는 그런 캐릭터가 나타나 주길 바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티븐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는 무난한 캐릭터였죠. 뭐 여느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기에는 시간도 부족했지만 애초에 원작에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개성을 드러낼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반면에 이제 DC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DC가 좀 대담하죠. 예를 들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봤던 것처럼 배트맨이 악당에 가깝게 그려진다거나 그건 뭐 원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화에서마저 배트맨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대담함을 보여줬었죠. 심지어 그걸로도 부족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잠깐이었지만 그렇게 좀 악당을 대하는 악당의 면모를 또 한 번 드러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더 원성이 크기는 했습니다. 왜 배트맨을 또 그렇게 그리냐 이렇게 해서 뭐 원성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캐릭터를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DC가 좀 더 대담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마블은 캐릭터를 너무 안정적으로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제가 불만이라고 할 수 있을 유일한 것 하나를 뽑자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캐릭터의 개성이 좀 더 드러났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빠른 전개로 인한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설명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소개하자면 당연히 멀티버스를 소개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차원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버리고 지구를 지키는, 지구를 구하는 그런 마법사로서 변하게 되는가 그런 과정까지 다 담으려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쏟아내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관객을 충분히 쉽게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이드 리뷰에서도 말을 했었죠. 영상미에 취해 있다가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넘겨버릴 법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 영화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만 이게 워낙 빠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캐치할 순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은 대사가 쏟아지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가 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족과 아쉬움을 동시에 준 게 있다면 바로 마법이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제가 예고편을 보고 남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을 우리가 익히 아는 판타지 영화에서의 마법과 똑같이 묘사하게 된다면 자칫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다. 만약에 나중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다른 캐릭터들과 만나게 됐을 때 그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마법을 또 너무 마법이 아니게 그리게 되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와 영화가 가진 개성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영화로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는 후자에 가까웠죠.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타지 영화에서의 마법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문을 외우지 않았죠.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나 여기서는 종종 마법을 사용할 때 주문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캐실리우스가 도르마무를 불러내는 의식을 행할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 보통의 이제 마법이라고 하면 길을 굳이 표현하자면 길을 발산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형태였죠.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나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워크래프트도 그랬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칼렛 위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어떤 기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형태로 능력을 보여줬었죠. 물론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는 영화상에서는 마법이 아니라 초능력 같은 걸로 그려지고 있었지만, 반면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죠. 능력을 그런 형태로 보여주진 않았죠. 대부분 다 물리적인 것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에서 채찍을 끄집어낸다거나, 그리고 애니션트 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공중에 손을 휘저은 다음에 딱 보여주는 장면만 하더라도 모두 물리적인 능력으로 치환을 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판타지 영화에서의 그런 마법의 능력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마법을 가진 캐릭터가 저렇게 육박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모두 물리적인 거였죠. 그런 마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효과가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는 마법인데, 마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마법을 구사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마법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능력과는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법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캐릭터의 개성과 이 영화의 개성을 조금 죽이고 마는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 영화다 보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한계점일 것 같아요.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무관하게 만들어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성 있는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부속이 되는 영화다 보니 그 능력을 최대한 이질감 없이 그리려다 보니까 도리어 이게 역효과를 발생하고 만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진 않았다고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는
소기의 목적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달성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죠. 소서러스 프림. 사실 소서러스 프림을 저처럼 뭐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으신 분만 하더라도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얼마든지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 전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소서러스 프림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죠. 저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러면 누군가가 설명을 하겠지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처리했을 수도 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도 소서러스 프림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책을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뭐 습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관객을 위한다면 이런 장면에서 뭐 웡이 소서러스 프림을 얘기했을 때 소서러스 프림이 뭔가요? 이랬을 때 그건 최고의 마법사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라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네, 뭐 이런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갖고 있지 않으신 일반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친절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전개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역시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계관을 전달하는데 일단은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관객이 알게 됐겠죠.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지, 어떤 유형의 캐릭터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웡의 대사를 통해서 단적으로 전달을 했었죠.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지구를 지키지만, 에인션트 원 같은 소서러스 프림은 마법의 힘으로부터, 마법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전달을 했었죠. 그리고 멀티버스가 존재한다는 것도 얘기했고, 앞으로 멀티버스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었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것도 보여줬었고, 이런 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컸는데,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재와 주제의 통일성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었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인피니티 스톤이라고만 했지만 누가 봐도 아가모토의 눈이 타임스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종일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손을 고치고 싶어하던 이기적인 의사에서 지구를 지키는 마법사로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영화의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동료 의사인 닉이 죽었다고 판단한 환자마저 자신의 손으로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그는 죽음마저 거스를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한 실력을 가진 의사였죠. 한편 그 수술을 할 때 동료 의사로 하여금 시계를 가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보자면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에 거슬려서 시계를 가리라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은연중에 시간 또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캐슬리우스가 그에게 시간은 모든 인간의 적은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 동조하는 기미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는 다크 디멘션으로 지구를 흡수시켜야 한다. 이런 거에도 약간 흔들리는 기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인션트 원을 굉장히 좀 불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었죠. 왜냐하면 에인션트 원은 지구라는 거대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캐실리우스의 삐뚤어진 야망을 막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심지어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어가면서까지 영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실리우스도 에인션트 원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불렀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변하느냐?
그거는 마지막에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에인션트 원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죠. 캐실리우스도 그렇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르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에인션트 원은 단순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영생을 위해서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였죠. 왜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인 지구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영생을 살아왔던 거죠. 물론 영생이라고 하면 마냥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긴 시간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맛봐야 한 행복도 있겠지만 불행도 끊임없이 맛봐야 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커다란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버린이 그런 걸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죠. 죽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인션트 원은 영생을 사는 게 결코 그에게 행복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였다. 이걸 나중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죠. 반면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런 에인션트 원의 정신을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팽본이었습니다. 팽본은 마법의 힘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택하죠. 그런 희생보다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삶을 택했고 닥터 스트레인지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닥터 스트레인지가 팽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지구는 위대한 마법사를 잃게 된다 하면서 그에게도 선택권을 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걸 택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그렇게 에인션트 원이 사망하고 나서 크리스틴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크리스틴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구를 지키는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장면이 그런 그의 결심이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그 도르마무와의 마지막 결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 이 도르마무와의 싸움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에서는 악당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결코 이긴 게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가 물러나게 만든 거지 이긴 건 아니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다 했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질 수는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끊임없이 지는 방법을 택한 거죠. 도르마무가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는 방법을 택한 거죠. 또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타임루프를 만들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기꺼이 그 길을 택했던 거죠. 에인션트 원으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에인션트 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It's not all about you. 우리말로 하자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기적인 의사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희생해서라도 지구를 구하려는 그런 마법사로 거듭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순적이긴 합니다. 에인션트 원의 경우에는 지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리면서까지 영생을 살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에는 시간을 되돌린 데다가 타임루프까지 생성을 해서 도르마무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르도였습니다. 에인션트 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르도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유연하지 않다. 이 말인즉슨 모르도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것에 실패한다면 그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그 쿠키 영상 중
두 번째였습니다. 펭곤을 찾아가서 마법의 힘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마법사가 너무 많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거죠. 마법사라는 족속들이 알고 보니까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짓만 일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르도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속편이 더 기대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악당이 아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설사 그게 자연의 순리를 어긴다고 할지라도 지구를 지키려는 입장이고, 반면에 모르도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원리,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이런 두 사람이 맞붙기 때문에 속편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악당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너무 너프됐다, 너무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떻게 이제 막 마법사에 입문한 애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주장도 서로 충돌하죠.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서 레이는 카일로 렌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악당으로서의 어느 정도 능력 이상을 가진 카일로 렌을 상대로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던 레이가 이겼죠. 이것 때문에 깨어난 포스를 보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고, 반면에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레이가 선천적인 포스의 능력자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런 기미가 깨어난 포스 영화상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긴 했습니다. 딱 하나 있었죠. 그 레이가 어떤 환영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잠깐 유추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카일로 렌을 이겨버리니까 일각에서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나왔었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깨어난 포스와 비교해서 다른 게 있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그가 어떤 능력자라는 걸 몇 번을 통해서 드러내죠, 은연중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에인션트 원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거절했을 때, 그에게 가르쳐주는 걸 거절했을 때 모르도가 범상치 않은 능력자인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에인션트 원을 설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가모토의 눈을 조작했을 때도 원과 모르도가 함께 나타나서, 이거는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조작할 수 없는 물건인데 그걸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그걸 다룰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범상치 않은 선천적인 마법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조금 특수한 다른 마법사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특수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너프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이 다스베이더라면 영화상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은 카일로 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일로 렌의 경우에 어떻게 그 레이조차 이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였죠. 카일로 렌도 악의 정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캐릭터였죠. 다스베이더는 이미 우리가 봤을 때 에피소드 4, 5, 6에서의 다스베이더는 이미 정점에 있는 캐릭터였고, 반면에 카일로 렌은 그와 같은 다스베이더를 신봉하면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한 과정에 있던 인물이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 그런 얘기를 하죠. 웡이 지구를 지킬 소서러 수프림이 없다, 이 말인 즉슨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직 소서러 수프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정말 소서러 수프림이 되고 코믹스에서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도르마무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결말을 통해서 그냥 물러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통쾌하게 또는 화끈하게 그를 이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소설의 수프림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이거는 영화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맥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정말 마지막 장면이었죠. 결말이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계를 차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시계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카마르타지로 왔을 때 멈췄죠. 그 소매치기들을 만나면서 멈췄죠.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속세에서의 닥터 스트레인지, 즉 의사로서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마법사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그 시계를 처음에 이제 다시 되돌려받았을 때는 그 자신의 방에 내버려뒀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가 그 시계를 다시 착용을 합니다. 이건 그가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속세에서의 삶이 멈췄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시계를 차는 장면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틴과의 관계 또는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손이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역시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손을 고치려던 이기적인 의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구를 지키는 마법사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죠. 이 두 가지 시계도 마찬가지고 이 손 떨리는 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에게 있어서 이 아크 리액터와 같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로 인한 죄책감이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으로서 활동하는 일종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와 비슷하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는 이 떨리는 손과 시계가 자신이 짊어진 멍해라는 걸, 마법사로서의 길을 택했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결심과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왜냐하면 지구를 지키는 대신에 일상으로서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런 멍해를 짊어지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시계와 이 떨리는 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해진 건 그거였었어요. 언젠가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시계를 고치지 않을까, 고쳐서 다시 시계가 돌아가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손을 고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제 마법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이자 의사로서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돌아가게 되겠죠. 과연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속편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저 나름대로 받아들인 해석이니까 여러분 각자의 해석은 또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받아들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가진 의미나 가치 같은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리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어쨌든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느라 조금 논리정연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잠깐 더듬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도 한낱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스포일러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구독자 20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번 카메라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